자, 다시 27쪽으로 갑니다. 으쌰. 자, 27쪽에 뭐냐, 이거. 유씨 부인의 조친문이 있군요. 자, 조친문이라는 작품이 있군요. 유씨 부인에 있고, 수필 정도, 고전 수필 정도 되겠네. 자, 이거는 죽은 자를 추모하는 거네. 죽은 자를 추모하는 건데요. 일종의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제문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추모하는 제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제문이면 제문의 형식에 따라서 썼을 거 아니냐? 이것도 딱 제문의 형식에 따라 썼어요. 그러면 제문의 형식이 뭐냐? 세 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서사, 분사, 결사로 해서 나누면 서사, 분사, 결사로 해볼게. 제문의 형식. 자, 처음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유세차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죠? 그 밑에 보시면 어떻게 써? 유세차라고 처음 되어 있죠? 그죠? 그 뜻은 뭐냐면 이 해의 차례는 뭐 이런 의미거든요. 어쨌든 간에 유세차 이 해의 의미는 하면서 시작합니다. 항상 시작은 제문은 유세차 하고 맨 끝에는 상향 하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뭐 할 거냐면 미망인 모 씨가 아하 그러면 남편이 죽었구나. 미망인 모 씨가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은 거죠. 얘가 누구 하냐면 침자. 미망인 모 씨가 침자 바늘 침자니까 뭐야? 바늘이겠죠? 그러니까 바늘을 의인화했구나 이거. 바늘에게 영원한 이별을 합니다. 이제 누가 죽은 거냐면 바늘이 죽은 거야. 바늘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영원한 이별 연결하고자 합니다. 영원한 이별을 하고자 합니다. 요게 서사입니다. 우리 책으로 얘기한다면 수능 특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까지. 거기까지가 서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제문의 본사는 죽은 자의 행적이 나옵니다. 이분은 예전에 어떻게 사셨고 뭐 하셨던 분이고 이런 거. 죽은 자의 행적. 왜냐면 죽은 사람을 추모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되돌아보잖아. 글도 마찬가지야. 죽은 자의 어떤 행적을 기술합니다. 행적을 기술하고 그에 따른 어떻게 써? 플러스 거기와 함께 어떻게 써? 느끼는 감상 좀 이상하다. 마음, 슬픔을 표현합니다. 마음을 표현합니다. 잃었던 분인데 돌아가셨다니 너무나 슬프군요. 뭐 이런 정도. 그러면 죽은 자의 행적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게 본사 얘기야. 얘는 어떤 거냐면 내가 바늘에 대한 애정을 갖습니다. 바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께서 청나라를 가셔서 바늘 한 쌈을 가져왔는데 이 썰을 나눠주고 하나를 귀하게 쓰다가 이게 부러졌구나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귀하게 애정을 갖다가 얘가 어떻게 써? 결국 부러집니다. 애정을 갖고 썼는데 그게 부러진 거야. 그래서 어쩌다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써? 무척 슬픈 상태예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본사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사. 결사는 그 죽은 사람에게 명복을 빕니다. 죽어서도 많이 복 받으세요. 명복을 비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여차여차 결국 명복 비는 내용이 뭐냐면 여차여차해서 우리 다시 만나세. 죽어서 다 내가 죽으면 저승에서 다시 만나세. 이런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야? 항상 끝은 어쩌고저쩌고 상향 하면서 끝납니다. 상향. 그러니까 시작은 유세차라고 시작하면서 상향 하면서 끝나는 게 제문의 형식입니다. 이놈도 딱 그렇게 됩니다. 시작할 때 유세차라고 하고요. 뒷장 한 장 넘겨보시면 없네? 왜 안 나왔어? 없다. 이건 생략됐다. 맨 뒤가 뭐라고 나왔냐면 상향 하면서 끝나는 거야. 이게 제문의 형식이네. 그러면 제문의 형식도 하면서 전체 내용이 다 된 거네. 이게 전체 내용이니까. 오호, 그래. 자, 그러면 얘가 나왔다 하면 우리가 유사한 걸 찾아야겠죠.
일단 전문 한번 읽어볼 건데 고전이니까 한번 읽어보겠는데 시간이 좀 잘릴까봐 먼저 유사를 먼저 해버릴게. 읽다가 하면 잘려버리니까. 자, 어떤 면이면 고전 수필이고요. 어떤 여성에 있었고 여성의 의인화, 그죠? 여성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의인화시켰던 이거야. 자, 사물을 의인화시켰고요. 사물을 의인화시켰고, 그 다음에 여성이 쓴 수필, 고전 수필이라는 것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거는 거시기가 잘 언급됩니다. 고전 수필의 쌍벽하면 지금 이 조친문이요. 유씨 부인이 썼던 조친문이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이놈입니다. 이놈이야. 이놈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좀 나누면, 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전반부에 여인의 집에 7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규중, 여인의 방에서 치루, 교중 치루의 공처사를 합니다. 누가 공이 많고 누가 정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말하면 바느질 할 때 바늘이 가야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야, 니네 실 너 있으면 뭐해 새끼야. 내가 바늘이 있어 그걸 뚫고 가야 옷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얘기야. 무슨 소리야. 네가 뚫고 가봐라. 내가 실이 있어야 니 꼬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다 이런 식입니다. 무슨 소리야. 옷을 만들 때 먼저 재단을 하려면 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 한참을 얘기하다 골무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바늘을 사람이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늘 찌르면 아프잖아. 그 아픔을 방지하는 골무가 짱이야? 무슨 소리야. 옷을 만들면 다림질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리미가 짱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여기가 요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서로 간에 어떻게 써? 규중치루 간에는 경쟁 관계입니다. 서로가 싸워. 내가 공이 더 많다라고 막 서로가 싸웁니다. 이것은 뭐 하냐면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현대 사회는요, 그 당시 사회는 서로 지가 잘났다고 합니다. 이기적 세태를 비판하는 또는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때 갑자기 누가 일어나냐면 규중 부인이 잠깐 잠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옷을 예쁘게 만든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누가 하면 규중 부인이 잠에서 깨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규중 부인이 뭐냐면 다 내 덕이다 인마. 니네 규중치로 니값 다 필요 없어. 내가 안 만들면 끝장 아니니? 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잠을 잡니다. 그랬더니 이제 후반부에 규중치루들이 이제 한 편 먹습니다. 한 편 먹어요. 그 규중치루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인간에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치루가 인간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원망을 늘어놔요. 그러면 어떤 원망이냐, 뭐 이런 식이야. 가위가 있는데, 규중치루 중에 가위가 있는데 가위를 막 쓰다 필요 없으면 인간이 막 저기다 던져놓더라. 아니면 문고리에 걸어놓고 어디에 놓고 막 이러더라. 그 다음 나 바늘은 어떤 줄 아냐? 나 어떻게 해서 기술도 없으면서 막 뚫다가 바늘이 부러지기도 하고 내 미치겠어,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옵니다. 이랬더니 아까는 서로 간의 경쟁 관계였다면 이제는 걔네들이 편먹고 어떻게 했어? 인간을 비판하자. 이제는 뭐로 가냐면 동료 관계로 변신합니다. 동료 관계가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뭐냐면 인간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인간은 고마움을 모르고요, 지 멋대로 한다, 뭐 이런 거. 인간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가 아니면 감토할미라고 해서 골무가 나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이 곤장맞을 놈들아. 이건 우리 규중부인이 아니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어. 이 나쁜 놈들아.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누구 아니면 감토할미가 사과를 합니다. 감토할미에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규중부인이 네가 제일 낫구나 하면서 규중부인이 감토할미를 두둔해주는 이런 얘기군요. 이게 뭐예요? 사과 사죄라고 할까? 이게 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규중치루가 누군지 한번 체크를 좀 하면, 첫 번째는 누구 있어요? 자입니다. 자는 우리가 잴 때 한 척, 두 척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얘를 척부인이라고 합니다. 척부인.
그 다음에 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 가위가 있죠? 가위. 가위는요, 이게 가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싹둑하면서 이렇게 싹둑하잖아. 이 앞머리가 두 개가 교차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교두각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위가 있다면 요번엔 뭐야? 바늘이 있죠? 바늘. 바늘은 어떻게 써? 여기 되게 날씬하죠? 그죠? 그래서 허리가 날씬하다 해서 가늘 세자, 요 허리 요자, 세요각시. 세요각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바늘이 있다면 실이 있겠죠? 실. 실은 뭐야? 청홍, 흑백, 각시. 색깔을 나타나는 거였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을까? 골무. 골무가 감토알미. 그 다음에 인두. 인화부인. 그 다음 울랑자. 울랑자가 일종의 이게 뭐지? 아유 잘못 바꿨었다. 바꿨잖아. 다리미가 바로 뭐냐면 울랑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거 맞죠? 7, 7, 5. 자, 이게 여자 집에 있는 7 친구들입니다. 이거의 제목은 뭐야? 자, 규중, 치루, 서로 싸워요. 서로 경쟁해요. 규중, 치루, 쟁론기였습니다. 누가 썼죠? 얘는 미상 선생이 쓰셨습니다. 미상 선생의 규중, 치루, 쟁론기. 자, 여기까지. 자, 오히려 조친문보다는요, 규중, 치루, 쟁론기가 훨씬 더 나올 확률은 더 크겠다. 그죠? 왜냐면 조친문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나왔으니까 읽어나 한번 볼게요. 고전이긴 하니까.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그럼 글쓴이 화자가 미망인이라고 했으니까 남편은 죽었군요. 두어자 글로서 침자에게 고하노니, 바늘이죠, 침자는.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종요롭다,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입니다. 즉, 바늘은 여자한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흔해. 이 바늘은 한나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애가 남과 다릅니다. 이렇게 슬픈 이유는 이 바늘에 대해서 나는 남달리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 얘기입니다. 오 통제라 슬프구나. 아깝고 불쌍하구나.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 지금까지 27년이라. 27살이구나. 또는 27년째 이 바늘을 썼나 보죠? 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슬프구나. 눈물을 잠금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은 죽은 사람이 죽은 뒤 그 사람의 행적을 쓰는 글. 행장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 연결하노라. 여기까지가 서사죠. 즉 제문의 서사는 유세차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유세차 시작해서 미망인 모씨가 바로 침자와 영원한 이별, 연결하고자 하는군요. 여기 필기는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몇 년 전에 우리 시삼촌께 없어. 그러면 시삼촌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어디냐면 청나라를 갔대요. 사신이로 갔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면 좀 사는 집이네. 양반집 여자구나. 이 여자 양반집 여자야. 시삼촌께 없어. 동지상사의 낙점을 물어와. 동지상사는 그냥 벼슬 이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외교부 공무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쌈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에 친척들이겠죠?
가깝고 먼 일가 친척들에게 보내고 비복들도 쌈쌈이 낱낱이 나눠주고 그 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혀 지금까지 해포되었는데 슬프구나. 그러니까 이 바늘은요, 우리 시삼촌이 청나라 가서 얻어온 바늘인가 봐. 이 귀한 바늘이어서 여러 사람 나눠주고 이웃 친척도 나눠주고 노비들에게도 나눠주고 자기가 쓰던 건데 부러진 거야. 슬프구나. 연분이 비상하여 우리의 인연이 좀 달라서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을 때 오직 너 하나를 연구히 보존하고 싶었는데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미혹지 아니한다.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다. 나의 신세가 방명하여 슬하에 한 자녀도 없고 그럼 얘의 정보가 다 나왔네. 얘는 남편이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그 다음에 좀 사는 양반집 여자야. 시삼촌이 동지 상사로 돼서 청나라에 갔다 오겠으니까. 흉한하여 흉악하고 모질어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에 마음을 붙여. 가산이 빈궁하다고 그랬는데 빈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노비들도 있고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겸손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다음 침선에 마음을 붙여 바느질에 마음을 붙여 너로 하여금 시름을 잊고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않았는데 오늘날 너를 연결하니 오호 통제라 슬프구나.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아깝다 바늘이여 불쌍하다 바늘이여.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질을 가졌고, 그러니까 바늘을 좀 예찬하고 있네.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질을 가졌다는 건 예찬하고 있는 거야. 너는 좀 나에겐 특별라. 물 중에 명물이요 철 중에 쟁쟁이라. 쟁쟁 그냥 으뜸이라 이렇게 생각하자.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격 같고요. 굳세고 곱기는 만구의 충절 같습니다. 추호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요. 뚜렷한 귀는 둥근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하구나. 왜냐면 바늘이 생김새를 얘기하는 거죠. 바늘 이렇게 생겼잖아. 뾰족하고 여기가 둥근 귀 이렇게 있죠. 요거 지금 이렇게 설명하나 봐. 다음 어디야 이씨. 능나와 비단의 난봉이니까 뭐야 이거 난새와 봉황 정도? 그 다음 공작을 수놓을 때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고 어찌 인력이 빛을 봐요. 오 통제라.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일 때도 있고 자식이 귀하지만 손에서 놓인다는 건 말 안 들을 때도 있는 거야. 비복이 순하나 명을 거스릴 때가 있어. 비복은 항상 내 말을 잘 듣지만 내 명령을 어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늘은 나한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달리 생각하겠죠.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우에 수응하고요. 나의 전우에 수응한다는 건 내 앞뒤에서, 그러니까 내 곁에서 늘 요구에 응한대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는 거구나. 수응함을, 요구에 응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진하고 비복에 진하는지라. 자식보다 진한다? 낫고 비복보다 낫답니다. 자식은 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 노비도 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얘는 나의 말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보다 낫다. 천은으로 집을 하고 오색으로 파란을 놓아 격고름을 채웠으되 부녀의 놀이개라.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바늘 넣어놓는 그런 건가 봐. 그게 일종의 여자들이 어떤 멋을 부리는 건가 봐. 놀이개. 밥 먹을 적 만져보고 잠잘 적에 만져보아 널로 더불어 버치되어 여름낮에 주렴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 때 다 바느질 방법인가 보죠? 겹실을 꿰었으니 봉미를 두르는 듯 봉황의 꼬리가 왔다 갔다 하는 듯 땀땀이 떠갈 적에는 수미가 상하고 머리꼬리가 같이 응하고 솔솔이 솔기마다 부처내매 조화가 무궁하구나. 이생에 100년 동거하려고 했는데 오호 애제라 슬프구나 바늘이여. 금년 10월 초 10일 수리씨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 깃을 달다가 무심 중간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작은 동 부러지니. 아, 그러면 얘가 죽을 때가 10월 초 10일 술시에 죽었구나. 깜짝 놀라워라. 바늘이여 투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마음을 빠내는 듯 두 고를 깨쳐내는 듯 이윽도로 기색 혼절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바늘 부러졌는데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됐대요. 만져보고 이어본들 속절없고 할일없다 어쩔 수 없구나. 편작이니까 의사죠. 편작의 신술로도 장생, 불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러진 바늘을 다시 살려내지 못할 것 같대요. 동네 장인에게 떼이련들 어찌 능히 떼일론가. 동네 장인에게 그거를 용접해서 붙이라고 해도 못한대요. 한 팔을 베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낸 듯 아깝구나 바늘이여. 옷섭을 만져보니 꽂혔던 자리가 없구나. 오 통제라. 내가 삼가지 못한 탓이다. 내가 실수해서 부러뜨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결사갑니다. 무제한 너를 마치니 너를 죽게 했으니 패기니 유아이시라. 밑에 나왔지만 유아이사라 있구나. 밑에 있지만 해석하면 그냥 내 탓이다. 그러니까 죄 없는 너를 죽게 한 건 내 탓이오 이 말이라고. 아까 내가 삼가지 못한 탓이라며, 조심하지 못한 탓이라며. 누구를 한탄하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 탓이오. 능란한 성품과 공교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겠소. 절묘한 의형은 눈 속에 삼삼하고 당신의 옛모습은 내 눈에 가득하고 품새의 특별한 품제는 심해가 삭막하구나. 심해가 삭막하다? 생각할수록 안타깝다 정도 하자. 당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까워요. 당신의 모습은 내 눈에 항상 어른어른거려요. 네 비록 물건이나 무심치 아니하면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 지정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과 일시생사를 한 가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가 뭐였어요? 다시 만나서의 결국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빠진 건 오통제라 하고 빠진 말 상향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세 문제 EBS의 거 있고요. 딸린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같이 풀어주기. 출발!